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입니다. 네, 그러면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좋은 출발의 배경은 일단 미국이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는 PC 물가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몰리면서요. 이 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 침체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이 기술주들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인플레이션 우려, 이 완화가 지속되는 시장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대체로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는 점 자체가 30일 미국 증시 내에 이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기여됐다고 조금 판단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조금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7월에 FOMC 일정이 남아 있는데 7월 6일에 예정된 이제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두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조금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인데 조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잠깐 넘어와서요.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 장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최근에는 이 외국인 수급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강하게 조금 들어와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아쉽게 이 외국인이 이 매도세가 조금 보여지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수적으로나 어떤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탄탄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조금 강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90만 원을 딱 터치를 한번 해줬었죠. 이렇게 90만 원을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이 코스닥 이 시장에 돈을, 이 수급을 모두 저쪽으로 조금 빨아가는 듯한 분위기라서 사실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내주기에는 아쉬운 여건이 조금 보여지는데요. 사실 코스닥 지금 지수가 한 2.24% 정도 오르는데 혼자, 이 에코프로 혼자서 이 코스닥 지수 상승폭의 한 40% 정도를 나타냈다고 보고요. 전체 거래 대금의 한 23% 정도가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첫 거래일, 7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일단 코스피가 다시 한번 2,600선을 재돌파해준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다시 900선을 야금야금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너무 좋게 보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은요, 한 2% 넘어가는 이 상승률이 5월 14일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되는 이 기간만에 강한 상승이라서 저는 오늘 정말 반가운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대로 오후장 끝까지 이어지는지 조금 주목해 봐야 되고요. 오후장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장 반짝반짝 예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일금속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 재개가 된 첫날인데요. 오늘 급락 양상을 펼치네요.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15,2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니언스 보겠습니다. 보안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솔루션에서 해킹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28%가 넘게 빠지면서 12,1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플 바이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업체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22%가 넘는 급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8,8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중견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집니다. 21%가 넘게 빠지면서 2,69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마 리서치 보겠습니다. 앞에서 브리핑해 드렸던 종목들보다는 급락세가 덜하지만 그래도 6%가 넘게 빠지고 있네요.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오늘 장에서 6%가 넘게 빠지면서 13만 3,4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일금속을 구조해 볼 텐데요. 지난달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포함이 되어 있던 종목이죠. 모두 거래가 오늘 다 재개가 됐는데 다들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때, 정말 갑자기 하한가를 갔을 때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CFD-발, SD증권 사태발 무더기 8종목 하한가 사태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그날 되게 많이 감돌았었죠. 그래서 뭐 동일금속뿐만 아니라 동일산업, 그다음에 방민, 대한방직, 만호대당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무더기로 하한가를 가면서 되게 불안한 심리가 이 투심 자체가 되게 많이 불안해졌었는데요. 사실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하한가로 다시 한번 조금 직행하는 모습이죠. 사실 그날 하한가를 갔다가 계속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한가는 예견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번 그 SD 사태 발과 조금은 비슷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은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뭐 CFD라든지 SD증권발에서 나온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차이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은 좀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금 집중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남부지검은 이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에 따라서 이 지금 주가 조작에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자 대상으로 출국 금지라든지 압수수색 그리고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요. 사실 저는 이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무더기로 하한가가 계속해서 벌써 두 번째 그런 사태인데요. 이렇게 조금 투자자들의 투심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이 시장 자체의 어떤 좀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주가 조작 사태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특히 뭐 동일금속이라든지 뭐 동일산업 이런 종목들이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이 너무 나쁜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소외주들을 조금 공략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 저런 하한가 사태, 그리고 또 주가 조작 사태에 휘말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또 일단 냉철하게 분석은 해야겠죠. 일단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거래 재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지금 이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 지금 매도 대기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아까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50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만 주 정도로 늘어나면서 하한가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일금속의 경우에는 지금 저하한가 계속해서 기록 중이고 5개 종목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만호제강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동일금속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하한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저는 굳이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종목의 어떤 가치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괜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주가 조작이라는 신뢰성을 조금 잃은 종목들을 굳이 내 개인적인 포트에 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한가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냥 계속해서 조금 주문을 걸어보시고 일단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 종목은 매도하는 게 언제라도 매도하는 게 조금 맞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재진입 매수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거에 우리 CFD 사태가 있었을 때 대성홀딩스라든지 세방, 그다음에 삼천리자전거,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들의 삼천리자전거가 아니라 삼천리였죠. 이런 과거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 하한가가 연속적으로 몇 번 이루어지고 나서 한 3-4번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자면 하한가가 여기서 한 2-3번 정도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 7,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하한가가 몇 번 갈 거야, 3번 갈 거야, 4번 갈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2-3번 정도 조금 더 진행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재진입은 만약에 7,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심스레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하실 수 있을 때 빠르게 매도를 조금 해주시고 만약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싶을 때 그때 저는 재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진입 매수가는 한 7,200원 선 정도 잡아드리겠고 이런 종목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겠죠. 6,800원. 그다음에 재진입 목표가는 7,900원 선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금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7,2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6,800원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 7,92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개 종목 중에서 지금 만호제강은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다른 대응 전략 짜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그때 하한가 사태가 있었을 때도요. 하한가 8종목 중에 8종목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치닫진 않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은요. 하한가를 갔다가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면서 몇 거래일 정도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크게 빠졌다가 시가가 거의 마이너스 28% 출발했다가 지금 올려주면서 양봉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호제강의 이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면 그 5종목 중에 그래도 유보율이 제일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가장 조금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재무 상태,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쌓아둔 돈, 유보율 이런 걸로는 봤을 때 지금 이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서는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올투자증권과 같이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번 주는 흐름을 조금 지켜보면서 일단은 들고 가자, 보유하자 라는 전략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제강의 경우는 이번 주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통신장비 중견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 있었죠. 지난 거래일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더 거하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6월 30일이죠.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일단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시간 외에서 9% 넘게 빠지면서 하한가를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유상증자 때문인데요. 일단 이 에이스테크가 578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 유상증자 목적 자체가 재무 안정화 그리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는 목적의 이 유상증자 공시를 띄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이스테크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유상증자 규모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업의 큰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실 이 기업은요 지금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유보율이 조금 적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서 사실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조금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던 이런 기업이 정말 최저점에서 갑자기 또 유상증자라는 그 이슈를 딱 띄워서 여기서 더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기서 더 큰 폭의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시킨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기업의 상태가 저는 조금 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보시면은 인도 시장의 5G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4G 기지국 안테나 공급 구매 자금 활용을 위해서 이 500억 규모의 어떤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유상증자 흐름이고 좀 안타까운 그 기업들의 플로우가 아닐까. 그래서 수심도 많이 조금 위축이 됐고 실망 매물까지 더 크게 나온 것이 아닐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그렇게 재무적으로 건강한 기업이 아닌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도 조금 도망가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어느 평단에 있고 어디에 물려 있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기업의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아요. 물론 나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때 그때 손절을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 종목의 지지, 저항 그런 거를 다 긋기도 너무나도 애매하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재무제표, 이 재무의 이 컨디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가 또 어떤 나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굳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지 않아도 될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가가 지금 이 기업은 한 2,600원 선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저는 현재가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안타깝지만 손절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재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너무나도 추세적인 하락이 있어서 저는 2,000원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에 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또 2,00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호가가 2,000원 밑으로만 떨어져도 1원으로 조금 변경되는 그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2,000원이 조금 저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0원을 조금 지켜주면서 올라가준다라고 한다면 2,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재진입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재진입 목표가는 2,200원 설정드리겠고 손절가는 이런 종목은 타이트하게 1,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가에서라도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2,000원대에 진입을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2,200원, 손절 라인 1,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역시도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 있고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피플바이오가 지금 진행하는 이 재무적인 플로우가 조금 난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했다가 무상증자 했다가 조금 어려운 플로우를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알츠하이머 진단 업체, 이 치매 관련주로 조금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해 말에 자본 잠식이 시작이 되면서 자본금 확충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계속된 적자 기업, 거기다가 지금 유보율도 바닥난 상태, 부채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이 자본금 확충의 어떤 액션이 조금 필요한 상태였는데 운영, 그다음에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400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이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큰 폭의 한 21%가 넘는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상증자가 조금 위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재무 상태를 보면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렇게 예측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피플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인 기업입니다. 물론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이 조금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상장의 조건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조금 액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유상증자도 또 진행을 했고 거기다가 무상증자도 조금 결정을 하면서 보통주, 우선주 한 주당 신주 0.2주를 좀 배정을 하는 경우 하는 결정을 조금 지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21%, 그러니까 조금 난잡한 플로우에 수준이 악화되면서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한 20% 정도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를 모두 하면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주가가 좀 회복하지 못할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사실 형편은 없거든요. 형편은 없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이 재무 상태만으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플바이오는 조금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들, 액션이 조금 혼란스럽게 가져간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를 드리면 이 강성민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54억 원 규모의 제3자 대정 유상증자도 실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작정 유상증자를 때려버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기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진들이 조금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는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남아있구나라고 조금 보셔도 되겠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알츠하이머의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 특히 혈액 진단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버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요. 현재가가 한 8,800원에서 8,900원 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그냥 저는 8,000원 구간에서 조금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그 박스권 딱 하단 부분까지 한 11,000원까지만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7,5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8,0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박스권의 하단이 11,0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손절 라인 7,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려 볼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토니모리가 1%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밖에 안 올랐네요. 아쉬우시네요. 네, 같이 언급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일주일 사이에 거의 20%가 올랐는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같이 시세를 분출할 예정이고 뭐 이슈는 비슷합니다. 물론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고공행진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토니모리나 본느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후발로 쫓아가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후발주들을 많이
많이 언급을 좀 드리고 있고 아마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이 좀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금의 눌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1선 부분에서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을 받쳐주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다시 한번 거래 물량 모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리오프닝에 따른 화장품 섹터들의 강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의료 쪽도 보시면 재고 부족에 따라서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엄청나게 뚫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에 대한 기조들이 화장품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라인 부분까지 충분히 상방에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지금 11선 부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화장품도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 좀 타격을 받진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 네. 뭐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안 좋은 이벤트가 생겼을 때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뭐 다들 아시는 이 중국 화장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북미랑 그다음에 일본 쪽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중국발 이슈에서의 이런 매출 비중에 따라서 행복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뭐 변압기 쪽은 제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재룡전기 같은 종목군들 네.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뭐 수익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사이클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년 내 최대고 이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25년짜리와 40년짜리 변압기는 최대 전환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워낙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우성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실적주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차량용 관련된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이제 충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기조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저희가 종가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세대 진화라고 짚어주셨네요. 5세대 진화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 반도체 쪽도 생각이 나고요. 또 K-팝과 관련해서도 지금 5세대 아이돌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잖아요. 네네네. 어느 쪽일까요, 본부장님? 아이돌도 5세대가 나오는 네. 상황이었군요. 네, 그건 제가 몰랐는데. 네, 저도 기사를 네. 검색해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죠. 제가 이전에도 특히나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 전고점을 뚫게 되면 뭐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쇼스케이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거 딱 뚫는 순간부터 초급등이 나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2차 전지 투심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주게 되면서 사실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좀 기대감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5세대로 진화를 하게 되면 네. 재고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자체가 업종에 좀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렇게 좀 시즌이 바뀔 때마다 정말 엄청난 성장 기조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섹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 DDR5도 나오고, 뭐 EUV 공정도 나오고, 뭐 전공정, 후공정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걸까요? 이 반도체 쪽에서 그냥 그렇게 나누실 필요 없이 그냥 네. DDR5 관련 주냐 아니냐라고 그렇게만 구분하면 될까요? 그렇게 네. 나눠서 지금 제가 꼽아온 주제는 그렇게 네. 보셔야 된다. 이번 왜냐면- 주제는 그렇게 봐야 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먼저 반도체를 먼저 보시려고 네. 한다면 지금은 이제 HBM과 후공정 쪽으로 나눠서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노광이나 식각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시장 자체는 HBM을 중심으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단연 그쪽에서의 강력한 기조가 나타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HBM 관련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수페타시스는 그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거의 20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랑 ISC 같은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패키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소켓을 하는 쪽이 네. 좋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나오니까 전공정에서 이 노광 장비와 식각이 거의 50%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정한 이 DDR5라는 부분은 DDR5로 전환을 할 때 연관되는 기업이 있고 네. 연관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뭐 통칭으로 보게 되면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뭐 직접적인 기술력이 좀 활용이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들로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무래도 좀 테마로 움직이는 성격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1분기에. 원래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닌데 네. 1분기 때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적에서 정말 폭탄을 좀 맞았거든요. 네. 그럼 보통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죠. 이 커다란 장대 양봉이 만들어냈었던 첫 번째 이슈가 DDR5 전환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이 DDR5 전환 기대감과 그다음에 생성형 AI와 동시에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DDR5용 인덕터 시제품을 개발을 한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실적을 다 무시하고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DR5로 전환이 되면 실적이 안 따라오느냐? 그건 아니죠. 네. 일단 25년까지 침투율 자체가 5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발 수주를 받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21선이 이탈이 되려는 그런 순간에서 네.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이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가 리포트를 보시면 2분기부터는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MLCC 쪽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반도체 좁쌀이라고 불리는 게 또 이제 MLCC이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도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쪽에서도 MLCC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MLCC 쪽이 조금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결국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관련된 부분에서 네. 폭발적인 성장 기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동 부품에 대한 재고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조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재고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PCB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대덕전자나 제가 심택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는 움직이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HBM 관련돼서 선발로 뛰고 있는 종목이 대덕전자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PCB 업체 중에서 선발로 달려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코리아 서킷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런 PCB 업체들이 또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실 뭐 핸들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DDR5로 전환이 되게 되면 신규 수주들을 받아야 되고 보통 이렇게
재고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처음엔 고비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A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업체들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에서의 좀 이런 DDR5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주가의 우상향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오늘도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봐도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DDR5에서 4로 넘어올 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300% 이상씩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시작 스타트 라인에서의 지금 주가 상승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80%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상방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짧게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의 이 양봉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지금 한 번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까지 약간의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에서는 사실상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엑시트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급등이 나온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 이상의 물량이 엑시트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고가 부분에서의 조금 매집이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래량이 7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우상향 기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엑시트 요건으로 생각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종가 매수로도 유효는 하지만 일단은 약간의 좀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6,800원부터 17,400원까지 이전 고가 부분까지는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3거래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드리지만 본격적인 전환 라인이 나오게 되면 분명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 2차, 3차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5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급등이 나올 때 거래는 이미 그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그 고점 라인인 15,5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슈나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티갈 종목 아비코 전자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더욱더 기세가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 1.38%의 강세 보이면서 2,600선 아주 조금 아래에서 거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좋습니다. 2%가 넘게 오르면서 888선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본부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으시네요. 말씀 다들 좋아지는 거죠. 7월 첫 거래일인데 또 하방이 첫 거래일인 만큼 화려하게 좀 장식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FOMC 회의록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무역 수지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장도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 투심은 굉장히 좀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의 좀 리포트가 나왔고 또 이제 테슬라 인도량 증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같이 붙어주게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 버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급등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투심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도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수가 상당히 좀 달라졌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1,100 종목 이상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다음 거래까지도 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10%에서 12% 100만 원 라인도 충분히 돌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건 거래 대금이 오늘 조금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12조, 13조 수준으로 둘 다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증시의 랠리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좀 강력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식 오늘 살펴보니까 에코프로는 특히나 19%가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5% 넘게 올랐는데 오늘 약간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급이 계속해서 추세적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100만 원 부근까지는 뭐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전에 뭐 50만 원, 60만 원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시각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주들이 이렇게 고가 랠리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내에서도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리포트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의 이런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종고점을 뚫어줬다라는 건 그만큼 투심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장 이 고가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도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가닥을 잡더니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1%에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2600선을 테스트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코스피 시장 2600선 위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반기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야 할지 봐야겠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님께서는 반도체 실적 악화는 기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물 들어오는 증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후공정 반도체 섹터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의견들에 어떤 의견 좀 가지고 계실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 의견들을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공매도와 사실상 전고점에서 굉장히 좀 크게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숏스케이지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잔고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증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기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수급이 지금 가기 가장 좋은 부분이 반도체와 또 이제 자동차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어느 부분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반도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반도체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는 뭐 또 다른 또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이 3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강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저는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했다라고 되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뚫어주는 건데 오늘 너무 강력하게 뚫어줘서 그렇죠. 아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너도 나도 신이 나 있을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시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또 살펴봤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짚어주셨지만 또 전고체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 SDI도 좀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7% 넘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런 기세죠. 사실상 이전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등력이 나올 때 보시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하이 네.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순환매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만약에 좀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면 네. 사실상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근데 보시면 SDI 고가가
이 종가가 고가로 좀 마감이 됐죠. 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도 전고체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시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내에서 단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자동차도 실적이나 이런 그렇죠. 기대감이 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사실상 오늘 그 종목군들을 좀 들고 올까 하다가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들고 왔는데 어쨌든 그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2차 전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2차 전지가 간다라는 건 전기차가 간다라는 거고, 전기차가 간다라는 거는 뭐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완성차, 뭐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섹터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될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업체들 지금 주가를 오늘 보니까 현대차는 1% 가까이 상승했지만 기아는 부합 마감을 했고요. 그럼 자동차 네네. 부품단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체크를 해가면 좋을까요? 사실 부품주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화신이라는 종목이 어제 전거래일에 금요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삼보모터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상 이제 이전에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진산업, 세종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들이 네.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자동차 이런 부품주들이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종거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해당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일단 완성차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훈풍들이 아마 이제 부품주 단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완성차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부품주 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종목에 대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네카오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어요. 3%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 기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오늘 잠깐 반등에 그칠까요? 사실 네. 네, 이쪽은 제가 좀 막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웹툰이라든지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도 아마 전고점 라인 이상 뚫고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월바식 상장 이전, 이거 분할 상장 부분들에 네. 대한 부분을 멈추지 않으면 저는 투심 회복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하락권에서의 박스권 매매 정도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전에 하락이 나오기 전 가격대 뭐 일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네.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알짜 회사들을 전부 다 분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서 이런 실적들이 다 이게 쪼개져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려면은 거의 만들어 놓은 이 하반기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 생성형 AI가 거의 챗 GTP급으로 네. 이슈몰이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현재 업황을 뒤집어 엎을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전 직전 고점을 좀 뚫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좀 판도를 뒤엎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또 종가 베팅한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오늘 1%대 강세 보였고 SK하이닉스는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일단 HBM 관련된 섹터부터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뭐 물론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 안에서도 가장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으로 가셨다가 식각이라든지 노광 장비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밟아 나가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실적 자체는 좋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다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쪽에서는 뭐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가이던스 자체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상승 랠리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회의록 수요일 날 나오는 거 그거에서만 너무 강력한 이런 긴축에 대한 메시지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무난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의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보시면 가이던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